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8일 화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쓰기입니다.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시카고의 4월이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알 수 없는 날씨, 변덕스러운 날씨, 비가 많이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4월입니다. 이제 5월이 코앞이잖아요. 정말 봄다운 봄을 느낄 겨를도 없이 여름이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제 인디애나 북서부 지역에서는 강한 돌풍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인디애나와 일리노이 그리고 위스콘신을 오가면서 토네이도와 뇌우가 내렸죠. 최근 며칠 동안 이곳저곳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퇴근길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더라고요. 그야말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쏟아졌는데요. 그러다가 또 잠시 후에는 반짝 개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오가는 날씨가 몇 번이나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곳곳에 부러진 나뭇가지들 많이 뒹굴고 있고요. 이 떨어진 꽃잎에 온통 길이 하얗게 변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 계속 흐린 가운데 기온도 50도대에 머무는 쌀쌀한 날씨 이어질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지금이 환절기인가요? 이제 그것도 헷갈릴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변덕스러운 날씨에 여러분 특별히 또 건강 주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화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는요. 먼저 주요 뉴스 정리해드린 후에 오는 5월 1일 금요일부터 저희 방송에 새롭게 설교를 시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위스콘신 미러키에 있는 새 계명교회 김우창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방송이 출력을 높인 이후에 미러키 지역에서도 방송이 잘 들린다고 하죠. 목사님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미국 국빈 방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란 전쟁을 둘러싸고 미국과 영국의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 찰스 3세는요. 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나흘간 진행되는 찰스 3세 방미 핵심 행사는 오늘 모두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백악관 공식 환영식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 그리고 연방의회 합동회의 연설을 한 후에 백악관에서 열리는 만찬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맨하튼 911 추모 공간을 찾아서 헌화하고요.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버지니아를 방문해서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 왕세자 시절 19차례 미국을 찾았던 찰스 3세가 22년 즉위한 이후 미국을 국빈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회에서 영국 국왕이 연설을 하는 것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후 35년 만의 일이라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찰스 3세 국왕의 국빈 방문 기간 동안 이란과 나토, 또 영국의 디지털 서비스세 등의 이슈가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만찬장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어제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용의자 콜 토머스 앨런은 사건 현장에서 체포 구금돼 있었고요. 어제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기소 인부 절차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발렌타인 검사는 앨런이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다고 말했는데요. 검찰은 범행 동기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사건 직전에 가족들에게 보낸 선언문에는 자신을 친절한 연방 암살자라고 칭했고 또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타겟으로 삼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앨런은 또한 총기와 탄약 운반법 위반, 폭력 범죄 도중 총기 발사 혐의 등으로도 기소가 됐습니다.
매슈 샤루바 연방치안판사는 앨런에게 유죄가 확정이 되면은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앨런은 신원과 나이 그리고 컴퓨터 공학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 자신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어제 이란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의 핵무기 보유 역시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레드라인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하고 종전을 선언한 뒤에 차후 핵 협상을 이어가자는 제안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어제 발언은 이란이 주장하는 이 해협 개방이 사실상 자유로운 통항이 아닌 통제된 통항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에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종전 협상이 또다시 불발된 가운데 루비오 장관은 양측 합의 도출의 걸림돌 중 하나로 이란에 분열된 지도부를 지목했습니다. 이란 협상단이 정권 내 다른 파벌들과의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이 협상 범위가 크게 제약이 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이 현재 심각한 경제난과 더불어서 군사시설 파괴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합의 도출에 진지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정부를 겨냥한 공격과 테러 모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제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통계를 인용해서요. 지난해 미국에서 정부 기관과 인사를 겨냥한 공격 또 테러 모의가 20건으로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199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년별로는 극좌 성향이 10건, 극우 성향이 8건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극좌 성향의 공격 건수가 극우 성향을 넘어선 것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극좌 관련 사건의 절반가량은 이민 단속 정책에 반발하면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을 겨냥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극우 진영의 공격도 증가를 해서요. 지난해 6월에는 미네소타주 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과 배우자가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같은 정부 기관과 인사를 향한 이 폭력적인 불만 표출이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라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억만장자 보유세 도입이 논란 끝에 주민투표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디언지는 이른바 억만장자세 도입을 추진해온 전미 서비스 노조 서부 의료 지부가 이미 150만 명의 서명을 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민투표 안건으로 올리려면은 87만 5천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요. 올 초부터 서명 운동을 진행해서 이미 150만 명의 서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이 서명은 선거관리 당국에 전달이 되게 되고요. 검증 절차를 거쳐서 오는 6월 말까지 투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11월에 주민 투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억만장자세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 보유층에게 자산의 5%를 일회성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노조는 이를 통해서 약 1,000억 달러를 모아서 메디케이드 예산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의 여러 주들 가운데 억만장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억만장자세 도입 움직임이 시작이 되면서 부자들이 캘리포니아주 내 자산을 처분하고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죠. 포브스에 따르면 구글의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가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내의 기업 45곳을 폐업하거나 이전했고요. 거주지도 마이애미로 옮겼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역시 플로리다에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는 6월에 개막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뉴욕시가 경기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야외 팬존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도심과 경기장을 잇는 열차 요금이 평소보다도 10배 이상 오르는 등 바가지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축구 팬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어제 월드컵 주최 측과 뉴욕시는 이와 관련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뉴욕시 5개 자치구에는 모두 이 경기를 생중계로 관람할 수 있는 무료 팬존이 설치되게 됩니다. 경기 관람뿐만이 아니라 지역 음식과 또 문화 행사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될 예정이라고 뉴욕시는 밝혔습니다. 이 맘다니 뉴욕시장은요, 당초 이 행사는 무료 행사로 계획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월드컵은 그러나 전 세계인의 것이어야 한다면서 팬들이 비용의 부담 없이 함께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결정해서 이 무료 팬존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뉴욕은 6월 11일 개막하는 월드컵 공동 개최 도시 중에 하나죠. 이번 대회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함께 열게 됩니다. 그러나 월드컵을 앞두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교통 그리고 숙박비로 인해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메타가 인공지능 분야로의 집중 투자를 위해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감원 규모는 전체 직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무려 8,000명에 달하는 인원 감축입니다. 또한 현재 비어있는 6,000개의 일자리도 충원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감원 대상자들에게는 5월 20일에 개별 통보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이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 한 달을 어떻게 견딜 것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규모 감원 사태가 잇따르고 있죠. 이 AI가 이제 우리 삶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데요. 메타도 이번에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 대대적인 인력 감축을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시카고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38살의 경찰관 존 바솔로뮤를 기리는 추모 행렬들이 현재 시카고 시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스웨디시 병원에서 시카고 경찰관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중상을 입은 치명적인 촉건 사건의 용의자는요, 무기를 담요 아래에 숨겼던 것으로 결국 밝혀졌습니다. 이 용의자가 어제 레이턴 형사법원 건물에서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이 15지구 시의원인 레이먼드 로페즈는 이제 우리의 동정심에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 동정심을 남용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찰은 이번 총격에 사용된 무기는 26살의 알판소 테리 용의자가 가져온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총을 담요 아래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테리는 자기가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경찰에게 말을 했고 경찰이 동행해서 스웨디시 병원까지 간 것이었죠. CT 스캔 직전에 총을 꺼내 발포한 것으로 전해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사망했고 한 명은 현재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최고 64도, 최저 48도, 수요일인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맑은 곳도 있겠습니다. 최고 51도, 최저 43도. 목요일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예상됩니다. 최고 53도, 최저 43도입니다. 5월 1일, 5월의 첫날인데요. 대체로 흐리고 쌀쌀하겠습니다. 최고 48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51도, 온 시카고 뉴스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 저희 방송이 출력을 높인 이후 가청 지역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현재 저희 방송은 위스콘신 주의 미러키 지역까지 잘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러키 지역에도 한인들이 많이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는 5월 1일 금요일부터 저희 방송을 통해서
방송 설교를 새롭게 시작하시게 됩니다. 미로키 세계명교회 김우창 목사님을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는 금요일입니다. 5월 1일부터 이제 저희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가 나가게 되는데요. 첫 방송을 앞두신 소감은 어떠신지요? 예, 제가 방송 선교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기쁘고요. 모쪼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이제 목사님 교회가 있는 이 미러키에 대한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목회하는 미러키 세계명교회는요, 시카고에서 1시간 한 30분 정도, 7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한인들은 이곳이 시카고랑 근접하다 보니까 주로 장을 보러 갈 때 시카고까지 내려가는 그런 거리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인구로는 대략 한 위스콘신 전체로 해서 한 3,000명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그렇게 많은 숫자의 한인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7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면은 시카고 생활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유학생이 많으신가요? 아니면은 또 생업을 위해서 그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신가요? 예, 주로 생업을 위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제가 원래는 팬데믹 전에는 한 청년들, 미러키로 유학 온 학생들 한 20여 명 정도 그렇게 저희가 섬겼어요. 그런데 팬데믹 이후로 유학 오는 학생들도 적어지고 또 연결되는 고리도 끊어지고 해가지고 지금은 유학생들이 한 2명 정도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현지에서 일하시거나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 방송이 출력을 높인 후에 이제 미러키 지역까지 방송이 가고 있는데 목사님 어떠세요? 계신 지역에서 저희 기독교 방송 잘 들리시죠? 예, 잘 청취하고 있고요. 이번에 주파수 를 대폭 늘려가지고 더 원활하게 여기까지 커버되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현재 심호하고 계신 세계명교회 교회 이름과 관련된 좀 특별한 뜻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13년 전에 미러키의 세계명교회를 창립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나서 말씀하신 너에게 세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이 말씀이 저에게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을 세계명교회로 지게 되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계명이라는 이름이 좀 너무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새생명교회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세계명교회의 이름을 가진 많은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세계명교회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이 아주 넘치는 교회일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사랑이 좀 특별한가요? 저희는 제가 늦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어요. 신학교는 일찍 졸업했는데 제가 세상 일을 하다가 늦게 45세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거든요. 그 늦은 나이에 제가 방황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누리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전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저희 교회의 로고가 3R이에요.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저희가 깨닫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해서 저희가 설교나 그 외의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한 집중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 삶 속에 누리는 삶을 지향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저희 교회가 13년이 됐는데 교회가 창립된 후에 8년 후부터 니카라구아나 다른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랑을 전하는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말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전할 수 없겠죠, 당연히.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깨닫고 내 자신이 누리고 또 그렇죠. 그것이 흘러넘쳐서 전해지는 것. 그것이 순리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예,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우선순위를 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많이 깨어지고 아파하는 이유가 정작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 바탕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누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변화돼서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순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교회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세상에 알리고 전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송에 있는 저로서도 지금 목사님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그 미로키 지역에는 한인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미로키의 한인교회가 천주교까지 합해서 5개 있습니다. 예, 이제 예. 목사님의 설교를 시작으로 해서 방송이 잘 들린다고 하니까 또 그곳에 예. 있는 한인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기독교 방송을 좀 적극적으로 청취를 하셨으면 하는데요. 목사님 이제 5월 1일 금요일부터 방송 시작하시잖아요. 예, 예. 네, 좀 교회에 광고 좀 크게 하셨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미러키에서 위스콘신에서는 첫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성도님들에게 전도가 이런 유튜브나 그것을 포워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도 전도다. 오늘날 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달라고 제가 안 그래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5월 한 달 동안은 목사님께서 특별히 룻기 강해 설교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예. 룻기 강해 설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시고요? 또 룻기가 성경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목사님께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5월 한 달을 룻기 강해 설교로 계획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요. 예, 사실 한 달이 아마 넘어갈 겁니다.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루키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루키서의 주인공은 사실 룻이라고 보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나오미의 포커스를 맞추는 그 소외된 자 정말 버림받고 이 세상에서 알려지지 아니한 한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정말 사랑을 깨닫는 것이다라는 거에 주안점을 둬서요. 루키를 통해서 저는 많은 성도님들이 인생에 절망하고 희망을 잃고 또한 목적도 잃은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찾아가는 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 루키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목사님께서는 또한 이 목사 이중직에 관련해서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를 과거에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이 목사님께서는 목사 이중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요? 제 자신이 목회 이중직을 수행하면서 제가 이중직 목회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제가 네. 그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원래 많은 목회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중에 뭐 이중직이 다다라는 건 아니지만 오늘날 이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중직 목회에 대한 새로운 눈을 떠서 정말 목회의 그 스펙트럼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는 목회 이중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누는 그러한 점에 역점을 두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꼭 경제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이 목회 이중직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또 더 폭넓게 성도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좋으신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제가 이 노동을 하면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드려지는 헌금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또 그 헌금을 통해서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이렇게 피부로 경험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면에서 이중직 목회를 하면서 그러한 그 성도들의 땀과 애환과 눈물
같은 것도 제가 직접 경험할 수 있었고, 그것이 설교를 통해서나 목회를 통해서 녹여지니까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목회나 아니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의미, 그 목적, 그런 것을 부각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저는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교회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성전 삼는 교회, 초대교회를 모델 삼는 교회, 이게 저희 교회의 띠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재물을 하늘에 쌓고 사람을 성전 삼기 때문에 교회를 짓지는 않나도 성도들이 작지만 의미 있는 교회를 지향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성도들이 자각하고 더 힘있게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마련하고자 제가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눈 내용만 들어도요, 앞으로 진행될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목사님의 어떤 목회 철학과 그 마음을 또 설교에 담아서 시카고에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요, 어디에서 누가 들을지 사실 저희 잘 모르잖아요. 꼭 그 말씀이 필요한 분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족한 설교지만 방송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기독교 방송국과 김영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목사님 설교가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니까요, 목사님 미로키 지역에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저희 기독교 방송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또 기회가 되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5월 1일 첫 설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위스콘신 미러키 지역에 위치한 새 계명교회 목사님 김우창 목사님 만나 뵙습니다. 오늘 5월 1일 첫 방송, 설교 방송 앞두고 계신데요. 오전 8시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저 목사님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찬양이 생각나서 오늘 끝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